지난 시간에 19번까지 했었죠? 19번까지가 도로방 문제예요. 그 다음에 웃지마.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순열. 자,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걸 했었는데 얘기가 주제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문자로 돼 있으면 n개가 서로 자리 바꾸면 뭐 어떻게 돼요? n 팩터리얼. 무슨 양이죠? 같은 게 있을 때는 같은 거 팩터리얼 나눈다.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20번 문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가 나와 있죠? 폴클럽이라고 있는데 이 폴클럽의 8개 문자를 전부 써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수를 구하라. 무슨 양 있어요? 그럼 폴클럽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P, A, U 폴클럽 8문자 일렬로 나누면 몇 가지냐? P, A, U, L 클럽 C, L, U, B 무슨 양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똑같고 두 개 똑같잖아요. 전부 8개인데 그래서 8팩터리얼을 나누기 U가 두 개 똑같으니까 2팩터리얼 나누고 L이 두 개 똑같으니까 2팩터리얼 나누는 게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같은 게 포함된 경우 순열. 자, 그러면은 수능에서 이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순열 수능 문제 실제 문제가 제일 쉽게 나왔던 게 제일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유일하게 이게 나왔어요. PASS를 일렬로 나열하라. 귀엽죠? 이것도 모르면 패스가 안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4개 4팩터리얼 S가 2개니까 2팩터리얼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기출 문제. 그런데 이걸 이런 정도로 나왔다 해서 이런 것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21번을 보세요. 21번에 지금 보면 숫자가 7개가 있는데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4가 하나가 있어요. 전부 7개 있죠? 여기 보니까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4는 하나 이렇게 돼. 전부 7개가 있는데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홀수는 홀수번째, 홀수는 홀수번째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랬죠? 지정이 돼 있지. 그냥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홀수는 홀수번째 오라 그랬죠? 그런데 이 철자가 모두 7개가 있어요. 7개가 들어갈 수 있는 칸. 7개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있으면 뭐 이렇게 7개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있다. 홀수는 홀수번째. 홀수는 홀수번째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7번째 이런 데 홀수가 오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홀수가 몇 개 있냐면 홀수도 4개가 있어요. 홀수도 4개가 있다. 되겠어요? 그럼 홀수는 홀수번째라는 것은 홀수 4개, 1, 2개, 3, 2개니까 1, 1, 3, 3이 이런 데 와야 되겠죠. 홀수는 홀수번째라 했으니까. 짝수 몇 개 남았어요? 3개. 짝수 3개 남았으면 짝수는 할 수 없이 여기 오는 수밖에 없겠지. 그럼 결국은 홀수는 홀수번째고 짝수는 짝수번째 오란 얘기인데 간편하게 홀수는 홀수번째 와라. 그럼 자동적으로 짝수는 짝수번째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무시하겠죠.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지만 이 문제 전체는 홀수는 홀수번째, 짝수는 짝수번째 와라 이런 얘기니까 사이의 조수사가 AND예요. 홀수는 홀수번째 오고 AND, 짝수는 짝수번째 와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홀수 1, 1, 3, 3 이게 여기 있는 홀수번째 오려면 1, 1, 3, 4를 여기다 일렬로 늘어놓으면 되겠죠. 1, 1, 3, 4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4개는 4개인데 1이 2개 똑같고 3이 2개 똑같으니까 결국 4팩터리얼 나누기 2팩터리얼, 2팩터리얼이 홀수를 배열하는 방법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ND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짝수는 짝수번째 하는데 짝수 들어갈 수 있는 3칸 있죠? 근데 짝수는 2, 2, 4예요. 그러니까 2, 2, 4를 갖다가 여기에 늘어놓는다. 즉 짝수끼리 서로 자리 바꾸만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2가 2개 똑같죠? 이게 2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개수는 3개니까 3팩터리얼 나누기 얼마예요? 2팩터리얼. 그래서 짝수는 짝수번째 배열하고 AND는 곱하고 홀수는 홀수번째 배열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양이겠어요? 여기는 AND도 써먹고 그 쓰는 과정에서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순열이 들어있는 겁니다. 절대 방식만 끝까지 잘 들으세요. 22번 보세요. 자, 22번은 좀 신중히 잘 봐야 돼요. 22번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22번 문제 주의. 22번 문제는 어떤 참고서에 풀어져 있는데 풀이가 틀려서 답까지 틀린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방심해서 그래요. 무시 안 했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제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그 틀린 풀이 밑에 보면 폴 선생의 특강 이렇게 돼 있고. 사람 돈 되니까요. 폴사가 아니에요. 자, 22번 문제 보세요. A, B, X, Y. 이거를 일렬로 나열한다.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를 구하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가라. 집중. 여러분, 여기 보면요. AA, BB, XY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AA, BB, XY가 있는데, 지금 보면 A가 두 개 똑같고, B가 두 개 똑같아요. A가 두 개 똑같고, B가 두 개 똑같다. 그런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요 전에 공부했던 거 이해하면, 뭐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이랬을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했을 때 먼저 뭘 세웠어요? 남학생을 세웠죠. 그렇잖아요? 그땐 남녀로만 구분이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니까 먼저 남자를 세우고, 남자를 세운 다음에 빈칸이 있었죠, 빈칸. 그 빈칸에 여학생을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것은 A끼리 이웃하지 말란 얘기죠. B끼리도 이웃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나 A하고 B는 이웃해도 관계없죠. 다른 문자니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얘들이 다 여학생 이런 개념이에요. 얘들도 봐.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건 A끼리 이웃하지 말란 얘기야. B끼리도 이웃하지 말란 얘기죠. 그게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에요. 그렇지만은 A와 B는 이웃할 수 있는 거지. 상관없어. 다른 문자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면요. 너무 아주 진지하게 보지 말고요. 집중,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는 일단 이거를 일렬로 세우는데요. A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를 조사해봐요. A끼리 이웃하는 경우. A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죠?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렬로 세울 때 A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B끼리 이웃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일렬로 세울 때 B끼리 이웃하는 경우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A끼리 이웃하거나 B끼리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A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를 구할 거고 B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도 구할 거예요. 근데 A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를 구해놨고 B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를 구했잖아요. 우리가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전체에서 지금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거든요. 전체에서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체에서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데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이 전체 이걸 일렬로 세울 때 A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를 구했어요. 또 B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도 구했다 이거야. 그러면 A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가 하고 B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 구했으니까 전체에서 이걸 갖다 빼면 될 것 같은데 양쪽 다 계산된 것도 있겠죠. 일렬로 세웠는데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한 경우도 있겠지. 그럼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한 경우는 A끼리 이웃한 경우에가 포함되어 있죠. 또 B끼리 이웃한 경우도 어때요?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몇 번 계산됐어요? 2번 계산된 거라고. 2번 계산됐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만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A끼리 이웃한 경우 수 구하고 B끼리 이웃한 경우 수 구하고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한 경우는 빼줘야 되겠죠. 양쪽 다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같은 문자가 이웃한 경우 수를 빼주고 나면 결국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그건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 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전체 경우 수 어떻게 하면 돼? 전체 6개죠? 6개니까 6팩터를 나누기. A 2개, B 2개 똑같으니까 2팩터, 2팩터. 이게 전체 경우 수예요. 여기서 뭘 빼줘야 되겠어요?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를 빼줘야 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를 빼는데 우선은 A끼리 이웃한 경우를 먼저 구해보자. 그럼 A끼리 이웃한 경우 수는 집중. A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는 A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A 2개를 묶어버리면 돼요. 하나로. 묶으면 2개 A가 붙어갖고 다니니까 이게 어디로 가든 A끼리 이웃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끼리 이웃한 경우 수 몇 가지냐? 아, 주의. A끼리 이웃한 경우 몇 가지냐? 이걸 묶어버린다는 얘기죠. 붙여서. 붙이는 거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이 5개를 일렬로 세우는데 이 중에 같은 게 2개가 들어있죠. 무슨 얘기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일단 뭐라고 써요? 5팩터리얼. 그 다음에 B가 2개 똑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나누기 얼마? 2팩터리얼. 이게 A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가 되겠죠. 그 다음 B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 B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는 B를 붙여놓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A는 떼놓더라도. 그러면 B를 붙이면 이렇게 붙인다 이게요. 그럼 B를 이렇게 하나로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디 다니더라도 B끼리 이웃해 있잖아요. 그럼 B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는 이거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보니까 결국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세우는데 5개 일렬로 세우는데 그 중에 같은 문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역시 5개 일렬로 세우는데 A가 같은 문자가 2개 들어있으니까 나누기 2팩터리얼. 일단 이거 2개를 더해봐요. 더하면 A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와 B끼리 이웃하는 경우 수를 우리가 더한 거죠. 근데 A도 이웃해 있고 B도 이웃한 경우는 A도 이웃해 있고 B도 이웃한 경우는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한 번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 모두 이웃한 경우는 빼줘야 되겠죠.
그 A, B 모두 이웃한 경우는 A도 이웃해 있고 B도 이웃해 되니까 A도 묶어주고 B도 묶어주는 거죠. 그럼 묶어갖고 다니까 A 붙어갖고 다니까 A끼리 이웃해 있잖아요. 그럼 결국 A도 묶어놓고 B도 묶어놓으면 네 문자를 일렬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문자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문자를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4팩토리얼 끝났죠. 야, 됐으면 좋을 텐데. 무슨 생각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 4팩.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같은 문자끼리 이웃해 있는 경우수예요. 전체 수야. 이거를 뭐에서 빼면 돼요? 전체 경우수. 6개를 갖다가 6개 전체를 일렬로 세우는 전체 경우수에서 빼주면 이게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때? 무슨 생각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답이 계산 학생 답 얼마 나왔어요? 해보면 돼요.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푸는 방법이 뭘 조심하는지 알겠죠?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별표. 23번을 별표를 치는 이유는 우리가 괜히 모르는 게 있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런 거예요. 자, 23번. 7단으로 된 계단을 한 단 또는 두 단씩 오른다면 이 계단을 오르는 방법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칠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참고서에 다 나온 문제인데요. 앞으로 절대 이거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단순히 순열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점화식 하나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소위 어려운 문제들, 소위 문제 풀다가 우리가 막 벽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다 이 패턴이고 이 패턴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이해조차도 못할 때가 많은데 지금 설명을 잘 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테니까 자 우선 계단이 몇 개예요? 7개. 그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요. 그럼 계단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계단이 있어요. 되겠죠?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한 단이나 두 단만 올라간다는 얘기야. 한 단 또는 두 단이라고 그랬죠? 한 단 또는 두 단.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씩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두 개씩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떨 때는 하나 오르고 두 개 오르고 하나 오르고 두 개 오를 수도 있고 두 개 오르다가 나중에 힘들면 하나씩 가는 수도 있을 거고 또 리듬이 이렇게 하르게 두 개 하나 이렇게 가는 수도 있을 거라 이거야. 무시 아니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두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리 하는 것까지 하면 세 가지예요. 우리 하는 거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하자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거는 나중에 보더라도 우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계단이 모두 몇 개예요? 7개. 그럼 그럼 여기도요. 우리가 계속 계단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로봇 하나 놔둬요. 로봇 나와서 버튼만 눌러. 버튼이면 1 누르면 한 계단 가고 2 누르면 두 계단 간다 이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하나 만들자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한 단 올라가는 것은 X, 두 단 올라가는 것을 Y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럼 내가 물어보겠어요. 여기 지금 계단이 7개죠. 그러면 명령을 내릴 때 Y 그러면 두 단 간다 그래요. Y 그러면 두 단, X 그러면 한 단 간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은 두 단을 가장 많이 써봤자 몇 개까지 쓸 수 있겠어요? 계단이 7개니까. 잘했어요. 3개지. 그러면 명령을 Y를 3번 내려야 될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두 단씩 3번이면 이게 6단 카바가 되지. 한 번에 두 단씩이니까. 계단 모두 몇 개입니까? 7개. 그러니까 한 번은 언제든 가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가든 중간에 가든. 그러니까 X가 한 단, Y가 두 단이라면 두 단씩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경우로 쓸 때 두 단은 3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몇 가지냐? 이거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있죠. 이거 일렬로 세워가지고 보세요. Y, X, Y, Y. 그럼 여기까지 가잖아. Y 그러면 두 칸, X 그러면 한 칸, Y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단을 3번 쓰는 거. 제일 많이 썼을 때 3번까지 쓸 수 있겠지? 3번 쓰는 경우는 7계단 올라가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냐? 이거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4팩터를 나누기 3팩터 이렇게 되겠죠. 전부 4개인데 Y가 3개 똑같으니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림 안 봐도 그 다음에는 Y를 두 단을 몇 번 쓸 수 있어요? 2번. 두 단을 2번 쓰면 몇 계단 소화됐어요? 4계단. 그럼 몇 계단은 한 단씩 올라가야 돼요? 3계단. 그러니까 X가 몇 개 있겠어요? 3개. 무슨 얘기 있어요? 한 계단씩 3번 하고 두 계단 4번을 두 계단 2번이니까 하여튼 됐어. 된 거하고 똑같아. 그럼 이 방법수 어떻게 되겠어? 불러봐. 어떻게 돼요? 필기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5팩터를 나누기 3팩터를 2팩터리야.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두 계단 하나 한 번 쓰는 경우. 두 계단을 한 번 썼다 이거지. 그 전체 계단은 몇 개입니까? 7개. 7개니 두 계단 한 번 썼으면 한 계단씩 몇 번 가야 돼요? 5번. 그러니까 앞에 X가 몇 개 있어요? 5개. 무슨 양 있죠? 그럼 이거 일렬로 세우면 결국은 두 계단은 한 번 올라가고 나머지는 한 계단씩 올라가서 올라가는 방법수가 나온다 이게. 그런데 전체 개수가 이게 6개니까 6팩터를 나누기 X가 똑같으니까 5팩터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셨겠죠? 이것도 5팩터를 나누기. 안 적으면 좋다, 이거. 안 적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때 언제 이러고 있어요? 계산 21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심호흡을 해요? 자, 시작하자. Y 10개부터. 언제 하냐고, 언제 이거를. 어? 나 마지막. 두 계단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겠지? 하나도 안 쓰지도 말자. 쑥스러운. 쓰지도 말고. 두 계단 하나도 안 썼어. 그러면 뭐야? 한 계단으로만 가는 거지? X만 몇 개 있어? 7개. X 7개 1년 늘어도 방법. 한 가지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온 걸 전부 더한 게 바로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예요. 되겠습니까? 어제 다른 항목 풀어보니까 21이 나왔어요. 맞아요. 맞나요? 자, 이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좋아. 그러면 지우겠어요. 이런 방법을 모차르트 방식이라고 그래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래됐다. 고전적이다. 집중. 이 방법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이걸 다루고 있느냐?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수준을 알아야 이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단점은 뭐냐? 계단수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산이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점화식으로 이용을 한번 해보는데 집중. 점화식으로 이용해보는데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되고 이 문제만 풀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 그냥 대충 넘어갔을 거예요. 점화식 한번 이용하려는데 집중. 계단이 모두 몇 개예요? 7개. 다시. 계단이 모두 몇 개예요? 계단이 모두 몇 개예요? 자, 지우겠습니다. 계단이 n개일 때 오르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냐? 그걸 우리가 AN이라고 놓자 이거예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단이 모두 n개일 때 설명 잘 들어야 된다. 계단이 모두 몇 개요? n개. 계단이 모두 몇 개요? 계단이 모두 n개일 때 답을 AN이라 하자. 답 좋아, 답. 오르는 방법 수 답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답은 A7을 구하라는 얘기죠. 아니, 얘기 잘 들어. 조금 전에 구했던 것은 계단이 7개였잖아. 그러니까 7계단을 오르는 방법 수 그러면 A7을 구하라는 얘기야. 계단이 15개면 A15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AN에서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AN 그럼 뭐가 되겠어? 계단 n개를 오르는 방법. 그런데 계단 오르는데 규칙이 뭐였어요? 한 계단 또는 뭐예요? 2계단만 오를 수 있다. 되겠어요? 다시 한 계단 또는 2계단만 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진짜 잘 들어야 될 텐데 AN이 뭐라고요? n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다 지금 하세요. 이거 10번 해야 되는데 특별히 2분만 하세요. AN이 뭐라고요? 한 번 더. 뭐라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 다시 AN이 뭐라고요? 좋아요. 또는이라는 얘기는 기억나세요? 우리 첫 시간에 경우의 수에서. 또는은 어떻게 처리해져 있어요? 더하자 그랬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차피 규칙이 계단을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첫 발자국이라고 옛날 유명한 경험하기 있었는데 그걸 잊어먹었네. 자, 여기 봐. 첫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 간섭을 듣지 말고 n개 계단을 갖다가 오르는 방법수를 AN이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계단을 오를 때요. 첫 발자국을 한 계단을 오를 수도 있고 첫 계단을 2계단을 오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한 단 또는 2단이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이게 전부 계단이 n개다. 그럼 첫 번째 계단을 한 단만 올라갈 수도 있고 2단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나머지 계단이 몇 개가 남아요? n-1개. 무슨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n-1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a(n-1이) 되죠. 아까 an을 잘 따라했다면. 무슨 얘기죠? 두 번째, 만약에 처음에 2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겠지. 2계단 올라가면 남아있는 계단이 몇 개가 되겠어요? n-2개. 그러면 남아있는 n-2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2라고 쓸 수 있겠지. a(n-2). 그럼 결론이 뭐냐? n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처음에 한 계단을 올랐거나 또는 2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무슨 얘기세요? n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처음에 한 계단을 올랐을 때 한 계단 가고 방법은 이렇게 있겠지. 한 계단 올라간 한 가지잖아. 지금 한 계단 올라갔다 이거야.
또 두 계단 올라갔을 때 방법은 n계단 올라가는 방법수가 an-2라고 그랬으니까 두 계단 올라가서 남아있는 건 n-2개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계단을 오르고 그건 한 가지지. 하나 올라갔잖아. 그리고 나머지 n-2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있다 이게. 그러면 n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게. 이 사이 접수가 또는이잖아. 또는이니까 더한과 같다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an-2죠. 따라서 an-2 an-1 an 여기다가 여러분이 지금 n-1이나 n-2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원래 n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계단이 두 개밖에 없으면 그걸 누가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냥 끝내지. 두 개밖에 없는데. 무시하겠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쓸 수 있다. n은 3보다 크거나 쓸 수 있다. 그런데 그조차도 귀찮기 때문에 이걸 변형시키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알겠어요? 변형시키는데 n 대신 n 플러스 3을 대입해보세요. n 대신 n 플러스 3을 대입하면 n 대신 n 플러스 2를 대입하죠. 그냥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n 대신 n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n 대신 n 플러스 2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n 대신 n 플러스 2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이거를 이거하고 이게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를 양쪽을 바꿔서 보면 이런 식이 나오죠. an에다가 an 플러스 1을 더한 것은 an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점화식이 유명한 거거든요. 이거를 자꾸 대입을 해요.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답은 똑같이 나와도 얼마나 나쁜 습관인지 몰라. 여러분 이걸 n번장 다음에는 이거 나오죠. 수열에서 n항 다음에 n 플러스 1항이 나오지. n 플러스 1항 다음에 n 플러스 2항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리드미컬하게 이런 조건을 보면 깜짝 놀라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항에다가 그 다음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어떤 항에다가 그 다음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유명한 거라니까. 유명한 점화식이에요. 지금 여기만 써먹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마 작년에 무슨 뭐 전국 첫 모의평가 그 나온 점화식이에요. 여기저기 나와요 이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항에다가 그 다음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그런데 지금 계단 문제는 우리가 A1과 A1은 알 수 있죠. 모르는 것은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A1 얼마, A2 얼마일 때, 그리고 이 점화식 가지고. 그러면 이 계단 문제에서 A1, A2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왜? 계단이 하나 올라가는 방법이지. 예, 계단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 올라가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걸 어떻게 두 계단 올라가겠어? 헛집지. 한 가지죠? 두 계단 오르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계단 두 개일 때 오르는 방법. 두 개 한꺼번에 가거나 하나씩 가거나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어때? 이건 되겠어요? 됐죠? 그럼 외우기도 쉬워. 계단 문제는. 계단 문제는 A1 1이고 A2가 2야. 다시. 계단 문제는 A1 1이고 A2가 2야. 다시. 계단 문제는 A1 1이고 A2가 2야. 상황 끝. 그러면 방금 점화식 있죠? 점화식에다 일일이 대입하지 말고 다음 같이 한다. 가자. 끝났네. 자, 첫 번째 1이죠. 두 번째 2지. 어떤 항이나 그 다음 항 나오면 그 다음 항이 나오죠. 어떤 항이 그 다음 나오면 그 다음 항이 나오죠. 어떤 항 그 다음 나오면 그 다음 항이 나오죠. 어떤 항이 그 다음 항이 나오죠. 어떤 항 그 다음 항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A1, A2, A3, A4, A5, A6, A7. 아까 구하려는 게 7계단을 갖는 방법. 답은 21가지라 이러는 거예요. 계단이 8가지로 바뀌면 처음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더해서 바로 8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수를 구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계단 문제인데 9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 쓰고 와라. 1, 2 쓰고 그 다음부터 막 덧셈 하면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답만 딱 틱 쓰고 가면 된다. 이거.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자유통일 찍었다 그러고. 되겠어요? 지금 세 가지 설명 다 했습니다. 무슨 양이죠? 그래서 이 23번 문제는 원래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순열 여기 관련되어 있는 문제지만은 점화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점화식마저도 무시하고 1, 2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알아서 간다. 알겠어요? 됐죠? 계단 문제를 적어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4, 25는 중복순열입니다. 알겠죠? 중복순열. 집어보세요. 두 문제입니다. 중복순열. 가자. 순열 다음에 조합이 있는데 조합에도 원래 중복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만은 7차 교육과정부터 중복조합은 교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이 혹시 옛날에 기출문제 나왔더라도 풀지 않도록 하세요. 무슨 양 있어요?
기출문제 뭐 미친듯이 풀면 안 돼요. 지금 교과정 빠진 것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복순열이 있는데, 이 중복순열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뜻을 잘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같은 것들이 포함된 순열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이름도 잘못 지었어요. 중복순열 이렇게 짓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러면 안 돼. 중복 허용순열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허용이란 말을 살짝 뺀 겁니다. 자, 집중.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중복순열은 한 번 쓴 걸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써란 뜻이 아니에요. 또 써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B, C가 있죠. 이게 일렬 세우는 방수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 불러보세요. 어떻게 해요? A, B, C가 되거나, 또 A, C, B가 되거나, 또 B, C, A가 되거나, 또 B, A, C가 되거나, 또 C, A, B가 되거나, 또 C, B, A가 되는. 그래서 A, B, C를 갖다가 일렬로 세우는 방수는 이런 6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수를 우리는 3팩토리얼이라 그래요. 그거는 A, B, C를 일렬로 세우는 방수, A, B, C가 서로 자리 바꿈할 수 방법의 수 3팩토리얼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복한다는 것,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이것도 되고, 얘를 빼는 게 아니에요. 얘도 되고, 중복에 쓰는 것도 좋다 이거야. 심한 경우 A만으로 3개를 써도 좋다 이거예요. A 2개다 B 하나 써도 좋다 이거야. C만으로 3개를 써도 좋다 이거예요. 무슨 양이있어요? C 2개에다가 B 하나 써도 된다 이거야. 어쨌든 A, B, C에서 뽑아 쓰라 이거야. 3개를. 무슨 양이 있습니까? 그러면 중복순열은 뭐냐? 이게 중복순열이 아니라 이 전체를 싸잡아서 중복순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순열이죠. 이거 보고 중복이 안 됐잖아요.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중복순열은 원래 순열에다가 플러스 중복 허용원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중복순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중복순열의 수는 이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이게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경우 순열하고 차이는 뭐냐? 어떻게 보니까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는 A 2개, B 하나, C 하나 이렇게 해라 했을 때는 A만 2번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건 못 쓰지. 제한적이잖아. 근데 중복순열은 문자가 정해져 있으면 A로 다 깔든 C로 다 깔든 그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같은 것들이 포함된 순열하고 차이 알겠어요? 같은 것들이 포함된 순열은 A 5개, B 3개 그러면 B는 3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A는 5개 다 써야 되는 거고. 지금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 그건. 그런데 중복 허용 순열은, 즉 중복 순열은 이런 것도 다 중복 순열이고 여기에다가 한 번 썼던 걸 또 쓴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 거라 이게야.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일반 순열보다 가지수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많겠죠.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요. 집중. 잘 외워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우리 순열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보세요. 서로 다른 7개가 있죠. 서로 다른 7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을 세워라.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세요. 7개 3개 뽑고 일렬 세우는 방법은 처음에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엔드 또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엔드 또 하나 세우는 거죠. 그때 맨 처음 오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7가지. 원래 7개였으니까 7개 3개를 뽑고 일렬 세우려면 원래 7개니까 맨 처음에 쓰는 거 7가지였죠. 그 다음에 올 쓰는 것은 이미 하나 세웠으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 그 다음에 올 쓰는 거 몇 가지였어요? 이미 2개가 서 있기 때문에 7개 2개 세웠으니까 남아있는 5개 중에 하나 가져오니까 5가지가 되고 엔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곱하기 처리한다 했고 그래서 어떤 숫자에서부터 하나씩 줄여서 3개를 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7 퍼뮤테이션 3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데 7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웠는데 중복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복 허용한다는 것은 7개에서 3개를 뽑아갖고 일렬로 세울 때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은 한 번 쓴 걸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7가지. 여기 쓰는 거 몇 가지예요? 7가지. 앞에 쓴 걸 또 쓸 수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여기 쓰는 거 몇 가지예요? 7가지. 엔드는 어떻게 해요? 곱한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7의 3승이라고. 7의 3승의 기호를 7파이 3이라고 쓰는 겁니다. 되겠어요? 7파이 3이라는 것이 7 퍼뮤테이션 3하고 차이 알겠어요? 둘 다 순열 기호예요. 퍼뮤테이션 파이 다 순열 기호야. 그런데 얘는 7개 3개를 뽑아서 일렬 세운다. 이거는 7개 3개를 뽑아서 일렬 세우는데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야. 그때 이 공식은 앞에 거에 뒤에 것은인데 공식이 외울 필요 없다 이게. 앞에 거에 뒤에 것은 공식 외울 필요 없어. 다 가지수가 똑같은 거니까. 3개 세우면 3승 해주고 4개 세우면 4승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쓴 걸 또 쓸 수도 있다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공식만 하면 뭐하냐? 응용을 해야지. 그래서 좋은 응용 문제 하나를 소개하고 주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중간에 뭔 얘기를 쓸데없이 했을까?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15분. 아, 우리 딴 얘기할 때 쉬는 시간이었나 보죠?
좋아요. 15분 짱짱하다. 중복순열. 중복순열 뭔지 알겠죠? 공식 관두고. 자, 그러면은 시간 여유가 있다 이거지. 자, 이거 보세요. 자, 집중.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20년 넘으면 뭔가? 10년 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2014년 여러분이 그 친구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5명이서 어디 이름 모를 나라에 해변으로 놀러 가기로 했다. 해변을 갔더니 이름 모르는 나라 가지 말자. 잘못 사고 나니까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 경포대로 놀러 가기로 했다. 5명 친구. 고등학교 단짝 친구 5명. 고등학교 친구 단짝 5명이 강릉 해변가로 놀러 간다. 강릉에 가면, 그래, 잘못 강릉 해운대 그럴 뻔했네. 경포대. 알겠어요? 강릉에 가면 경포대라고 있어. 강릉 경포대로 5명이 놀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 여기 A 호텔이 있고, 가서 실제 강릉으로 해볼까? 강릉 오면 골치 아픈데? 동해 관광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비치 호텔이 있고, 코리아나 호텔이 있더라고요. 해운대랜다. 자꾸 해운대. 경포대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러면 안 되고, A 호텔이 있고, B 호텔이 있고, C 호텔이 있다, 이거.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처럼 이제 강릉 경포대를 갔다가, 뭐 우울하대나, 뭐 곧 서른이 돼서 기분이 그렇다나 해가지고 이제 5명이서 놀러 왔다, 이거. 놀러 온 까지 좋은데, 성수기 뭔지 알죠?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방이 없다, 이거야. 방이 없어갖고 A 호텔에 가서 카운터에 물으니까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하셨나요? 안 했다, 이게. 없습니다. B 호텔에 가니까 아예 막 가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오지 말래. C 호텔에 갔다니까 입구에 방 없으면 붙여놨다, 이거야. 알겠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끼리 텐트도 안 갖고 왔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갖고 있는데 이 모래사장에 웬 거지가 앉아있더라, 이거. 거지가 자판기 커피 하나 들고 딱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왠지 뒷모습이 꺼벙한 게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왜 그럴 때 방법 있지? 사람 여기 앉아있으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살짝 보려고 막 힐끗힐끗 보고 지나가요. 폴이더라, 이게. 폴이 저쪽 거로 앉아있더라, 이게. 자판기 커피 다 마신 거 아껴서 먹고 있으면 뭘 볼 게 있다고 바다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그냥 아는 체 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체 안 하려는 것은 괜히 아는 체인데 상대방이 모를 때 황당하죠. 어머 안녕하세요 누구시더라 이러면 얼마나 그러냐고. 그래서 헷갈리고 있는데 한 명이 용기를 내가지고 어머 선생님 아니세요? 그래서 놀러 왔구나. 옛날 내 순혈 들어갔고 그거 써먹으려고 왔구나. 나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5명인데 이제 방이 다 찼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다. 지금 이 흘러간 옛 얘기 아니야. 미래 얘기인데 잘 들어. 그래서 내가 딱 하는데 보니까 2명은 알겠는데 3명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명만 볼 수가 없잖아요. 5명 번갈아서 오랜만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전부 반갑다 했는데 사실 저는 옛날에 안 들었거든요. 이러고 얼마나 또 쑥스럽냐고. 왜 여기서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냐? 방이 없다. 이게. 그래? 그러면 내가 사인을 해줄게. 내가 사인을 해줄 테니까 그 사인한 거 갖고 들어가서 자라.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그냥 같이 자라. 애들이 지금도 무시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내가 사인해 준다니까. 선생님 사인을 왜 해요? 됐어요 선생님. 저 일자 스티커 지금도 있어요. 뭐 이럴 거 아니야. 더 사인 필요 없다고. 에이 내 사인해 줄 테니까 가서 이게 호텔 여기 다 3군데 다 방 없대지. 가서 내 사인할 테니까 돈도 낼 것도 없다. 이거 주고 그냥 같이 자라. 애들이 막 원래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이러는데 내가 내 사인 해줄 테니까 이 종이 막 어디서 막 그 밑에 바닥에 신문 찢어가지고 볼펜으로 막 이기하고 이렇게 적어주니까 가서 해라. 그러니까 이건 반신반의가 아니라
99% 의심하고 1% 믿어. 어? 그래 막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돌아버렸나 보다. 그죠? 바닷가에서 신문지에다 저 밑에 신문 그 깔고 앉은 신문에다가 사인해갖고 와서 자라고 그러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쑥덕쑥덕해서 내가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 선생님 무슨 농담이지 뭐 10년 만에 만나고 그래. 어? 이러시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 내 건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 다 내 거야? 아, 내 사장인데 사인은 좀 가서 하면 되지? 이랬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의심스러워가지고 그걸 들고 뭐 서로 용기 있는 애가 네가 먼저 가봐라. 네가 먼저 잘못하면 같이 봉신되죠. 그 말을 또 순박하게 믿고 아니 사실이 아니라면 카운터에 가서 저기요 그럼 입구에서 왜 왔어요? 아까 방 없다니까 했는데 신문 쪼그라 이만한 거 더러운 거 하나 물 묻은 거에다가 쌓여있는 거 볼펜으로 자르는 거 저기요 이거요. 그러면 뭐야 이거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어?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교육을 시켜놓겠냐고. 신문지에다가 사인 이경 이렇게 딱 주면 카운터에서 그럴 거 아니야. 딱 보고 뭐 때문에 왔어요? 딱 보니까 줘보라고. 아니 우리 사장님 사인이네. 그래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방 없다면서요. 누가 한 명 예약을 취소해가지고 성수기에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갔더니 아까 또 없대더니 있다 이거야. 어서 오라 이거야. 밥 먹었냐 물어보고 안 먹었으면 저 식당 저기 있으니까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러면 전 비싸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 식비 다 포함돼 이 사인회가. 알겠어요? 너 이거 베개 하나 훔쳐가도 못 찾게 돼 있는 사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호텔이 3개 있죠? 잘 봐. 호텔이 3개 A, B, C. 제가요 마음대로 잘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 A로 가도 좋고 다 B로 가도 좋고 다 C로 가도 좋은데 전부 A에 3명, B 2명 가도 좋고 한 명 3명 가도 좋고 그 한 명이 얘가 가도 좋고 얘가 가도 좋고 얘가 가도 좋고 얘가 가도 좋고 얘가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또 가운데 거 비워놓고 여기 한 명 4명 가는데 여기 한 명 여기 4명 가도 좋고 그야말로 자유 아닙니까 이 사인이. 마음대로 가라 이거야. 이거를 수학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5명이 세 호텔에 나누어 투숙하는 방법을 쓰고 가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독자적으로 생각하면요 세 호텔에 나누어 투숙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적어도 한 명은 자야 돼. 그게 문제가 안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내는 거예요. 호텔 3개 있죠? 5명 있잖아. 마음대로 자라. 이거를 세 호텔에 5명이 나누어 투숙하는 방법을 쓰고 가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 군데 다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입장에서는 한 군데로 가주는 게 제일 좋겠죠. 무슨 알겠어요? 내가 막 그러겠지. 얘네들이 흩어지지 말고 이왕이면 마음대로 가는 건 좋은데 귀신 나온다 너. 한 방에 자는 걸 나을걸 막 이러고 그냥 얘들이 전부 다 마음대로 해라 했으니까 막 마음대로 그냥 흩어지면 그만큼 영업의 시장이 많잖아 성수기에. 알겠어요? 그래서 나누어 잔다는 것은 이 5명이 잘 보세요. 2명, 2명, 1명도 좋고 3명, 1명, 1명도 좋고 3명, 1명, 1명은 한 명, 한 명이 누가 가냐에 따라 다 달라질 거 아니야. 이걸 다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진 거예요. 왜? 호텔을 쳐다보시니까 머리가 아프다 이거야. 우리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너무 심플하게도 집중. 얘들한테 물어봅니다. 잘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인이 있으니까. 자 준비. 얘 자야 되죠? and. 얘 자야 되지? and. 얘 자야 되죠? and. 얘 자야 되지? and. 얘 자야 되지? and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곱한다 그랬지.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 지 마음대로 가면 되지.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 and.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 얘도 자고 and. 내 첫 시간에 and 중요하다고 and 곱하면 되겠지. 답은 3의 5승까지. 그러다 보면 다 A로 갈 수도 있고 다 B로 갈 수도 있고 다 C로 갈 수도 있다. 무시한 있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3의 5승. 자 집중. 정차려요. 필기하지 마라 필기. 3의 5승. 여러분 3의 5승을 공식화 시킨다면 이거야. 아까 3파의 5. 3파의 5가 뭐냐? 적지 말랬는데 지금 3파의 5는 뭐냐? 3파의 5는 문자 A, B, C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일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B, C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일렬 세우다 보면 A, B, A 썼던 거 토스도 좋다. A 토스도 좋고 C 이래도 되고. 이런 게 전부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A로 가고 B로 가고 A로 가고 A로 가고 C로 가는 경우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문자 A, B 어차피 포탈은 3개밖에 없으니까 세 문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일렬 세우는 방법수. 이게 all A가 되면 다 A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니까 3파이 5라고 쓰긴 하지만 3파이 5는 앞에 거에 뒤에 거 승이라 그랬지. 이걸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떨 때는 5의 3승, 어떨 때는 3의 5승 이렇게 잘못 쓴다 이거야. 지금은 선생님 3의 5승 됐어요. 압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시험 때 가면 5의 3승인가? 이런다 이거야. 보니까 125도 있고. 그거 틀린다 이거. 그래서 일단 분명한 것은 이런 호텔 문제를 풀 때는 의미를 알아라. 세 호텔에 5명이 세 호텔에 나누어 투숙하는 방법수. 그거는 5명이 반드시 나누어라 해가지고 꼭 적어도 한 명씩 갈 필요가 없다. 적어도 한 명씩 가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것도 쉬운데 쉽긴 쉽지만 그래도 일단은 3의 5승이라는 걸 먼저 외워두세요. 알겠어요? 자, 따라서 3의 5승. 3의 5승. 네, 따라하려니까 3의 5승. 3의 5승. A의 B승. 왜 목소리가 낮아져요? A의 B승. X의 Y승. P의 Q승. 3의 5승. 5의 3승. 2의 7승. 7의 9승. 이런 게 답이라고, 형태가. 그런데 여러분이 딱 보면 호텔이 커요? 사람이 커요? 어머, 저 센스 봐. 아니, 등치를 보라고. 호텔이 커요? 사람이 커요? 호텔 개수를 크게 쓰고 사람 수를 작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습관상 이렇게 쓴 사람 빼놓고. 이거 안 된다. 알겠어요? 보통 정상적이라면 지수를 좀 작게 쓸 거 아니야. 되겠어요? 지웁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간다. 자, 집중. 자, 물어보겠습니다. 100명이 5개 호텔에 나눠 투숙하는 방법이죠. 무슨 얘기죠? 단 호텔은 초대형 호텔이라 100명이 다 와도 좋다. 알겠어요?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도 알아두세요. 잘 데 없으면 옥상에 자면 되지. 지하에 가서 자고. 여기 보세요. 100명이 5개 호텔에 나눠 투숙하는 방법수 몇 가지예요? 5의 100승. 호텔이 크니까 5의 100승. 무슨 얘기세요? 그런가 하면 5명이 100개 호텔에 나눠 투숙하는 방법수. 가능해요? 가능해.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고 말고. 파리 같은 경우 호텔 널려 있는 수천 개가 있죠. 파리 시내에만.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5명이 놀러 갔다 이거야. 걔들이 어디 있는지를 잡으러 돌아다녀야 될 텐데 5명이 1000개 호텔에 나눠 투숙하는 방법수 어떻게 되겠어요? 1000의 5승이에요. 됐어요? 에이. 자, 그럼 다시 문제 앞으로 와 있어요. 5명이 세 호텔에 나눠 투숙하는 방법수 몇 가지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5명이 세 호텔에 나눠 투숙하는 방법수 몇 가지예요? 3의 5승이지?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편지 5통을 우체통 3개에 나누어 넣는 방법수 몇 가지예요? 그 신경한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다시 끝까지 해봐라. 편지 5통을 세 우체통에 나누어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체통이 3개 있는데 확 넣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뭐 하나 넣다가 3개 남아서 그냥 넣을 수도 있는 거고 2개 넣고 하나 남았으니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이게. 그런 것을 우리는 5통의 편지를 세 우체통에 나누어 넣는다는 관용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됐어요? 우체통이 커요? 편지가 커요? 우체통. 지금 무슨 양이 있죠? 그럼 편지 100통을 우체통 20개에 나눠 넣는 방법수 어떻게 되겠어요? 20의 100승이죠? 자, 그러면 끝나기 일보 직전. 자, 여기 보세요. 친구 100명에게 청첩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이메일을 어떻게 쓰나? 친구 100명한테 청첩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 되겠어요? 그때 메일을 갖다가 붙여주는데 핫메일닷컴하고 한메일.net하고 m8.com으로 나눠 보내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 이런 얘기야. 무슨 양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알겠지? 다음으로만 이게 100명 그게 아니라 이거야. 결혼을 하겠다는 청첩 이메일을 친구 100명한테 100통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사이트를 이용을 해 나누어서 보내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이거예요. 뭐에 몇 승이에요? 3회 100승. 이메일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넣는다고. 대응. 무슨 양 있죠? 됐어요? 호텔이나 뭐 투숙객이나 25분 끝났죠? 25분. 편지 5통을 세 우체통 ABC에 나누는 방법으로 가라. 하시겠죠? 자, 이걸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해놓고요. 나는 2학기 때 예상 문제 할 때는 적어도 한 명이 들어가도록 한다. 그걸 할 거예요. 그리고 차가 5대가 있어요. 끝났어요. 지금 에이. 차가 5대가 있어. 차 5대는 트럭도 있어요. 트럭.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별놈 차가 다 있어요. 차가 5대가 있어요. 됐어요? 8명이 차 5대 나눠 타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 안 타도 좋다 이거야. 무슨 양 있죠? 8명이면 안 되겠다. 한 차에 8명 다 탈 수 있어요? 억지로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5명까지 탈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하죠. 차 3대 5명이 나눠 타는 방법수 몇 가지입니까? 3회 5승. 무슨 양 있죠? 아니 적어도 한 명 차에 적어도 한 명씩 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먼저 적어도 한 명씩 태울 사람들을 태우고 나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지금 푼 것처럼 푸는 거예요. 역시 또 엔드예요. 한 명씩은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넣으려면 뽑아야지. 3명 뽑아갖고 일렬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 2차 저차 갔겠지. 그 다음부터는 어때? 더 가든지 왕창 다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 호텔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선 기본은 엔드 역시 엔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15번을 지금 먼저 풀었거든요. 중복순열 문제가 24, 25 두 개 있다 그랬죠? 25번 방금 풀었어요. 25번 문제 하나 풀었는데 그게 편지 우체통 문제만 푼 게 아니에요. 무슨 양 있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합까지 공부하면 조금 우리가 좀 더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어요. 조합에 가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뭘 공부할 건가 하면요. 분할과 뭐 배분인가 이런 게 있어요. 뭐 2명 나눈다, 뭐 3명 나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혼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되니까 되고요. 25번 문제 풀고 끝나겠습니다. 25번. 말 잘못했지? 24번. 25번 풀었죠? 24번 문제 풀고 끝나겠어요. 자, 24번은 점하고 선이 있다가 아니고 따라하세요. 돈, 쓰. 돈하고 쓰라는 모스 기호가 있어요. 두 종류 기호가 있습니다. 돈하고 쓰 두 종류 기호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돈하고 쓰 기호 두 개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신호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건 기호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돈, 쓰. 돈하고 쓰를 이 모스 기호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100가지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기호는 최소한 몇 개까지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최소한이라 했는데 최소값이 아니에요. 몇 개까지 쓰냐는 것은 또 최대가 되겠죠. 몇 개까지니까. 그래서 혼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 끝나면 무슨 얘기 알 거예요. 이 관용지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우선 이 돈하고 쓰를 가지고요. 돈하고 쓰라는 모스 기호를 가지고 신호를 만드는데 기호를 몇 개까지 쓰냐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기호를 2개 쓰잖아요. 돈하고 쓰라는 기호를 2개 써서 만드는 신호는 이런 게 있어요. 돈, 쓰, 돈, 쓰. 중국말 같잖아. 무시 알겠죠? 여기 봐. 그러면 기호 2개 썼다는 건 하나, 둘 얘기하는 거야. 이 자체를 다 신호로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돈, 전진하라. 쓰, 멈춰라. 알겠어요? 뭐 돈, 쓰, 엎드려라. 쓰, 돈, 웃어라. 알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신호를 만든다 이거야. 지금 제가 무시 알겠죠? 그러면 2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모두 몇 개예요? 4개. 되겠죠? 그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호 하나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개겠어요? 2개겠지. 하나로 만드는, 돈 쓰거나, 돈은 뭐예요? 쓰. 2개로 만들면 돈, 쓰, 이렇게 4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보통 용어가 아니니까, 기호를 3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돈, 쓰, 돈. 쓰, 돈. 알겠어요? 계속하면 중국말 되네. 여기 봐. 만주가당, 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몇 가지냐, 이거. 이걸 세고 있으면 밤중에 약간 미친 사람 같지 않겠어요? 돈, 쓰. 신호.
이 신호를 만드는데 기호를 쓰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만약 기호를 3개를 써서 몇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겠냐. 기호를 3개를 쓴다면. 3개 쓴다는 건 하나 쓰고, 엔드 또 하나 쓰고, 엔드 또 하나 쓰는 거예요. 이게 기호를 3개 쓰는 거예요. 여기로 쓰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 또 나누면 쓰니까. 여기서 몇 가지예요? 2가지. 또 나누면 쓰니까. 여기서 몇 가지예요? 2가지. 여기 쓰고, 엔드, 여기 쓰고, 엔드, 여기 쓰는 거죠. 엔드니까 곱하니까. 2의 3승. 즉, 기호를 3개를 쓰면 신호를 8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의 3승. 따라서 2의 3승. 2의 3승. 2의 3승. 그러면은 기호를 10개를 써서 신호를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기호를 10개를 쓰면 신호를 몇 가지 만들 수 있겠어요? 2의 10승. 1024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휴대폰을 써보니까 휴대폰을 쓰니까 잘 아시겠지만 원래 휴대폰에 국이 3개죠. 그러다가 그게 포화 상태가 됐죠. 그럼 국이 4자리가 됐죠. 4자리가 되면 3자리 다 없애버려요? 3자리는 뭐 신문에 나와요? 무효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4자리입니다. 아니라 이거야. 3자리는 3자리도 있고 4자리 4자리 거를 또 계속 또 확장해 나가는 거죠. 무슨 얘기세요? 옛날에 그 서울시내 전화번호가 처음부터 전화번호 국이 4자리가 아니었을 거라 이게. 처음에는 그냥 번호만 4자리겠지. 무슨 상회 해가지고 뭐 3481번 이렇게. 그러다가 그게 포화되니까 국이 생겼겠죠. 몇 국에. 국이 2자리가 됐겠지. 그래서 최근까지 국이 3자리가 있었죠. 국이 3자리 국이지만 요새는 신청으로 가면 3자리 국을 안 줘요. 4자리 국이라고. 무슨 얘기세요? 얘기 잘 들으세요? 자, 결론. 문제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신호가 똠하고 쓰라는 2가지 기호를 쓰는데요. 똠과 쓰를 써서 신호가 100가지가 필요한 거야. 100가지 신호가 필요한 거예요. 100가지 신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호는 몇 개까지 써야 되냐 이거야. 최소한 몇 개까지는 써야만 100가지 신호를 소화시키냐는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풀어요. 기호를 하나 쓰는 경우는 몇 가지 신호가 나와요? 2가지. 기호 2개 쓰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요? 2의 2승가지. 또 기호를 3개 쓰는 경우는 몇 가지 나와요? 2의 3승가지. 그럼 이게 2, 이게 4, 이게 8이니까 기호를 3개까지 썼을 때는 신호는 14개까지 가능한 거죠. 기호를 하나, 둘, 3개까지 썼죠. 기호를 3개까지 쓰면 신호는 여기서 2개, 4개, 8개 가지고 전부 14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호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100가지가 필요하니까. 3개까지만 써갖고는 안 되겠지? 그럼 4개까지 썼다. 4개까지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2의 4승이니까 16개 포함된 거. 그럼 16까지 합해봤자 여기까지 전부 다 해봤자 30개를 소화할 수 있는 거죠. 30까지. 이렇게 다 해봤자. 그러니까 4개까지만 써가지고는 안 되겠죠? 신호가 30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5개까지 써보자. 하나를 더 늘려서. 그러면 5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전부 2의 5승. 32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30가지에다 32가지 더하면 여기 5개까지 썼을 때는 신호는 모두 몇 가지? 62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꼭 그 사람이 100가지 신호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4개까지만 써갖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최소한 5개까지만 쓰면 안 되고 최소한 6개까지는 써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 계산 안 해도 되지. 남는 건 안 쓰면 되니까. 5개까지만 써가지고는 신호를 62가지밖에 못 만드는데 고객께서 신호가 100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100개가 필요하다면 그러면은 기호를 5개까지만 쓰면 안 되고 최소한 몇 개? 6개는 써줘야 여기에 별도로 64개가 추가돼서 100개를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몇 개가 있으면 돼요? 6개. 답이 6이야. 이 문제 의미 알겠어요? 그 모스보는 언제 거예요? 옛날 거지. 요새 모스보가 어디 갔어? 옛날에 모스보 이게 전부 칠 때도 봐. 똠 이게 똠스라고. 똠스. 됐어요? 그러나 요새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럼 요새는 현대 문제로 바꾸면 이건 지금 몇십 년 전 문제고 현대적인 문제로 바꾼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에는 이진법 수를 쓰는 거예요. 이진법 수라는 숫자 2개밖에 안 쓰는 거죠? 0하고 얼마예요? 1. 컴퓨터 안에 기계어는 다 0하고 1로만 구성되어 있다. 기계어가 컴퓨터 안에 기계어는 다 0하고 1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0하고 1을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3자리를 갖고 4자리를 8자리로 만들잖아요. 8자리 만들면 뭐 0011 0011 이게 뭐여서 기억이다. 예를 들면 뭐 또 10101111 이거는 무슨 뭐 물음표다.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시켜놓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양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근데 여기 실제로 쓰는 것은 각 칸에 뭘 쓰는 거예요? 0 아니면 1을 쓰는 거죠. 전부 0을 다 1일 수도 있고 0을 섞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잘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이게 이런 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야. 같은 것들이 포함된 수준은 이미 0 개수하고 1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하는 거죠. 뭐 0을 4개, 1을 6개, 1을 나열하라. 그러면 10팩터라는 게 4팩터를 6팩터리라 하잖아. 지금은 이게 아니죠. 한번 쓴 걸 또 써도 좋다는 얘기야. 결국 다 0을 써도 좋고 다 1을 써도 좋고 1개수, 0개수 제한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묻겠어요. 이게 8자리죠. 그럼 여기 쓰고 있는 게 여기 쓰고 있는 게 숫자 쓰고 0하고 1만 쓰는 거지. 몇 진법이에요? 2진법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10진법, 10진법은 0에서 9까지 10개를 쓰는 거죠. 3진법 그러면 0하고 1하고 2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 책에는 전부 예스냐 노냐 각 과정에 다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면 컴퓨터들은 이런 언어들을 공부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치려면 머리가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문자 보내는데 기억 하나 보내는데 막 다 외워가지고 막 1110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 받을 때 막 별 얘기를 다 들을 거 아니야. 전혀 엉뚱한 얘기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 안에 있는 변환 장치에서 해주는 거예요. 컨버터라는 거. 우리가 자판에다가 기억을 치면 그게 기계어로 변환돼서 컴퓨터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한글을 알아먹는 게 아니라. 무슨 양 있어요? 그 중간에 변환 장치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당히 신속히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단위를 갖다가 비트라 그래요. 바이너리 디지트라 해서. 바이너리가 이진법 그 이진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몇 자리입니까 지금? 8자리죠? 이런 걸 8비트 코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비트만 갖고 모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야. 막 별, 막 어떤 사람은 그림도 그리고 난리가 났더라 이게야. 또 어떤 막 색깔 지정하고 뭐 흐리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비트 수를 자꾸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8비트, 뭐 16비트, 32비트, 뭐 64비트, 뭐 128비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8비트로 했을 때 그러면 8비트로 했을 때 도대체 신호를 몇 가지를 만들 수 있겠느냐? 8비트로 신호 몇 가지야? 무슨 쓸 게 몇 칸이야? 8칸이지. 각 칸에 올 수 있는 건 각각 몇 가지야? 2가지야. 0이냐 1이냐? 또 나와서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8비트 코드로 만들었을 때는 전부 2의 8승까지 대응될 수 있는 신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중복순열. 알겠어요? 역시 엔드. 엔드니까 얼마나 편하냐고. 곱하면 되고. 중복 안 되니까 더 좋지. 빼고 말고 것도 없이 쓴 놈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처리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상황 끝. 자, 그러면은 24번까지 끝났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조합 1번부터 들어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